이번 주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 경제를 둘러싼 침체 우려를 정말 말끔하게 잘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와 고용 지표까지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골디락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골디락스와 가을 랠리 가능성,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다행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이번 주에 이 경기 침체 우려 말끔하게 해소시켜주고 있는 이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뒤편에 예. 김희재 AD께서 이렇게 준비해 있습니다는 아주 깜짝 놀라는 이 크기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지난주만 하더라도 방송이 한 4차례 5차례에 걸쳐서 빅쇼크 우려, 뭐 경기 침체 예, 우려 이런 것이 이제 실업률 개념이라든가 PMI 조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쪽을 쭉 하면서 너무 과잉됐다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빅쇼크 쪽으로 가는데 예. 당신이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틀리면 한국경제TV 방송 못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미국의 그 증시라든가 경기가 너무 우려가 감인됐다는 쪽에 해서 투자자분의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예. 지금 말씀대로 저 이렇게 입 크기가 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4만 선이 다시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됐던 나스닥 지수도 사실 7월 PEI 생산자 물가 발표 날 예. 400포인트 올라갔고 어제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40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그렇죠. 거의 1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아마 비춰주시겠습니다는 한 40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지금 말끔히 우려되는 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탕이 됐던 것이 7월 PPI죠. 자막이 그렇죠. 빨리 돌아갔습니다는 7월의 PPI였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인플레 목표치에 근접했던 것이 아마 지난 이틀 전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7월 PPI가 전년 동업이 2.2%대에서 예상치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인플레 타겟팅 수준이 2%대 보였다 해서 그때 당시에 다우와 3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방송 말미에 7월 CPI도 또 한 번 이렇게 인플레 그 서프라이즈가 기대해 보겠다 하는 쪽도 있는데요. 2% 부족했긴 했지만 모두가 환호하는 쪽이 나왔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7월 CPI 전년 동월비가 2.9% 나왔습니다. 40개월 만에. 그러니까 2021년 4월 이후에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40개월 만에 2%대가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에서 환호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 지표에 따라서 제2의 그 패닉 셀링 이런 얘기가 많이들 전문가들 사이에 나왔습니다는 예. 이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면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6월 달은 이미 서머 랠리가 왔다 그랬죠. 예. 7, 8월은 이제 차익 실현 지수사. 근데 8월 달에 이렇게 빅테크 쇼크 이후에 체리피킹 저가 매수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라든가 이런 투자자들도 증시 전문가와 달리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과감하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않고 이렇게 체리피킹해서 주식을 사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지난 3일간의 미국의 증시 모습에 이렇게 볼 때는 미국 내에서도 어텀 랠리, 가을 랠리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요거 시간을 잘라서 뭐 9월 1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국에서는 September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죠. 굉장히 기분을 업시키는 노래에서 굉장히 가을마다 이제 단골메뉴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September에서 미국 사람들은 September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 랠리 그중에서도 9월 랠리 뭐 이런 쪽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PI, CPI 지표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자, 밤사이 지표들이 더 발표됐었죠. 우선 소매 판매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이 지난번에 발표됐던 실업률이었었는데 오늘도 실업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런 우려들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증시는 미래에 됩니다. 예. 가능한 최근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미래에 대한 지표가 더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실업률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실업률보다도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시청자분이 기억하실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실업률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되지만 실업률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업률 자체에서 보면 코로나 지원금 축소, 예. 그다음에 자연재해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기업들의 일자리는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는 기업들이 이것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경기 침체냐, 비자발적 실업 경기 침체냐 하는 문제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용시장의 머틀렉, 병목 현상, 미스매치, 고용의 수요는 게 공급이 증대된 상태 수요가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스매치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간 실업 전국에서 이전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공급 사이드에 이렇게 노동시장의 참여자를 기업들이 이제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연준에서 중시하는 레버리지 곡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면 경기 침체 우려였던 7월달 실업률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과밀했다 하는 쪽에 말씀을 그대로 주간 실업 전국 거스가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주간 실업 전국 거스가 2주 연속 감소를 기록하면서 지금 7월 말서부터 8월 10일까지 얘기거든요. 그러면 8월 실업률은 보통 이제 7월 실업률은 7월 달에 23일, 24일까지 잡힙니다. 예. 마지막은 못 잡힙니다. 7월 실업률은 통계상. 그러면 8월 10일까지 주간 실업 직구가서 이렇게 감소했다면 결국 7월 실업률 4.3%는 8월 실업률 9월 초에 9월 FOMC 발표하기 전에 발표될 걸 보이는데요. 예. 최소한 7월 4.3%보다 더 높아진다. 고용시장이 침체된다. 이러지는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뭐냐? 지금 버틀렉과 미스매치가 해소되는 측면에서 보면 예. 결과적으로 보면 실업률은 더 하락되지 않겠느냐. 4.3%더 더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실업률은 너무 계절적 요인이 강했다.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에서 보면 계절적 요인은 굉장히 시결력 분석에 빼버리는데요. 요인이 강했다. 그렇죠. 강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 따른 머틀렉, 그다음에 미스매치 현상 요 부분이 컸다.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때는 8월달 실업률이 9월 초에 발표되는데요. 4.3%보다는 최소한 높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 이보다는 좀 떨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 4.1%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 4.1%는 아마 6월 수치로 기술장분이 기울 것일 겁니다. 예.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이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의 양대 책무죠. 지금 물가 쪽도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완전 고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실업률도 너무 우려가 컸다. 자,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만큼 연준도 뭐 9월 FOMC 회의 직전에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서거나 아니면은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자체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 많이 나왔죠. 예. 우리 국내원들도 다 이게 임시회의 개최 9월달 0.5% 기정사실하는데 양대 지표, 책무 지표가 예. 물가 지표 지금 이제 2%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실업률 주간 실업정보에서 우려가 가열됐다, 과민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9월달 FOMC의 0.5%포인트, 일부스는 0.75%포인트까지 얘기했어요. 이런 B컷 얘기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리고 9월 이전에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내년 말에 일부 골드만삭스는 175bp 이게까지 나오고 예, 그랬었죠. 일부 인베스트뱅크는 2.5%까지 줄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만약에 9월 달에 0.5%포인트 많이 내린다. 예. B컷을 단행한다 하면 인플레가 재발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경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0.5% B컷 단행하면 인플레가 예. 재발되죠. 그게 몰걸 실수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는 몰걸 실수가 더 우려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겠습니다는 누차 말씀드리는 너무 성급하게 금리를 내려서 성급하게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 대공황을 했던 게 에클스 실수거든요. 예. 근데 1980년대 물가가 조금 잡힌다고 해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렸던 것이 결국 물가를 다시 올렸던 게 볼거리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까지 2년 이상 동안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왔던 예. 페드 입장에서 지금 B컷을 9월 달에 단행한다. 그러면 인플레 재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들이 아까 우리 홍익국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75대 예를 들어서 25까지 봤던 0.5%포인트의 비껏다는 가능성. 예. 이게 지금 거꾸로 그렇죠. 0.25%는 이렇게 이 75% 정도 나오고 예. 0.5%포인트는 25% 정도로 예. 나오는 아예 정반대 상황이죠. 정반대 상황이죠. 불과 며칠입니까, 이게? 그렇죠. 7월 달 그 실업률 발표한 게 며칠이 됐습니까? 이렇게 모든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몰아갔었는데요. 뭐 엔캐리 자금 청산이라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몰아갔는데요. 전부 이게 정반대 상황이 불과 한 10일 정도 걸쳐서 완전히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9월 이전에 임시 개최 가능성, 뭐 이거 제로입니다. 제로. 많은 사람이 떠들었던 엔캐리 장스 청산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떠들었던 임시 가는 거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 나왔습니다. 일주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경제TV의 방송을 새롭게 맡으신 현수인 대표께서는 예. 굉장히 아주 이력이 화려합니다. 아마 굉장히 본인 자신의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방송에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 전문가로 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 이런 쪽에 아주 이런 것은 오히려 전문가를 칭하는 사람이 너무 일일비하는 시각. 예. 그리고 외신에서 나온 전문가라는 사람도 모두가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대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옥석을 가려주는 것이 TV 방송에 나오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액면 그대로 틀린 사람들의 얘기를 분위기에 따라서 떠질 때 그냥 세게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외신의 전문가라 해가지고 불리는 것은 잘못돼 있다는 걸 말씀. 그 가닥을 쳐주는 게 한국경제TV다 방송에서 현 대표께서 그런 쪽에 노력하는데요. 아주 적절하신 방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들어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하죠. 그런 네. 만큼 이 내용들도 좀 잘 가려서 좀 골라서 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결과도 이제 밤사이 발표됐는데요. 지난주에 문제가 됐었던 게 사실 PMI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이런 침체 우려도 말끔하게 해소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7월 달 PMI 지수 문제점이 설문조사 결과 때문에 샘플링이나 넌 샘플링에서 이게 문제점 많다. 예. 이거 구매자 관리협회 지수다. 구매자를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다. 몇 개 기업? 20개 기업. 예. 미개 기업은 101억 개가 넘는데 이 문제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보지 말자. 근데 미국은 서비스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비스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PMI 지표의 경기 침체 우려를. 이 내용까지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오늘 가장 화냈던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죠. 그렇죠. 그래서 전월비 1%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전월비 대해서 1%는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GDP 대비해서 민간 소비의 총상 목표 기여도가 70%가 넘거든요. 예. 그 민간 소비가 70%의 GDP가 높은 상태에서 민간 소비 지표의 대표적 판매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근데 전월비 1%, 예상치는 0.4%인데 이거 2배 이상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막의 맨 끝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마이너스 0.2% 이게 경기 침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실업률 발표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를 마치 되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전월에 마이너스 0.2%에서 사실상 그랬습니다. 근데 6월 달 소매 판매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전월비 방식은 5월 달 대비해서는 이렇게 5월 달이 좋았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2% 나온 것은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왜냐하면 전월비 방식은 전년 동기비 전월비 방식은 베이스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모가 커지면 다음 년 이게 플랫하게 나오더라도 전년에 분모가 커지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통계 분석상의 전월비 방식, 전년 동기비 방식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전월비, 전년 동월비를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추세는 1년 전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의 모습에서는 전월비 방식으로 같이 봐줘야 되는데 바로 7월 그 소매 판매 지수가 2월 달에 마이너스 0.2% 베이스 이펙트였다. 5월 달에 난 베이스 이펙트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6월 달 마이너스 0.2%를 극복해서 지금 1%를 나왔으니까 진짜 PMI 따른 예. 경기 침체 우려가 해프닝이 됐던 거죠. 이거보다 더 미국의 GDP 기여도에서 70%가 넘는 소매 판매도가
이렇게 1% 이상 대폭 상승하고 나오니까 월가가 환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다우지수 4만 포인트 이상 재상승한 거 나이를 보이겠습니다. 예. 미국 경제 그리고 증시가 정상화 과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도마 위에 오르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바로 글로벌 IB들 그리고 기관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증시가 어려울수록 좀 가이드라인도 잡아주고 이 방향성을 잘 설정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률을 지난번에 7월 실업률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크게 낮춰가지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업률 발표하니까 성장률을 바로 하향 조정했죠. 예. 저도 그 한국은행서부터 이렇게 모델을 돌리는 사람쯤에 해당됩니다는 실업률 하나 딱 발표되고 PMI 발표되고 PMI 보통 모델 돌릴 때 안 들어갑니다. 예. 설문조사 결과는 안 들어갑니다. 시결 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되고 바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 모델은 도대체 무슨 모델일까? 예. 근데 그때 한번 시장을 더 흩뜨렸다 했던 것이 7월 실업률 발표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이고 올해 1% 성장 2.2%대 예상됐던 것이 1% 줄인 데가 어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뭐냐? 대공황 또 얘기했죠. 그렇죠.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대공황 또 얘기했습니다. 이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GDP 애틀란타 나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분기 성장률을 2.9% 상향 조정. 예. 그거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석학들도 뭐냐? 미국의 경착륙 문제에 대해서는 20%에 불과하다. 이게 경기 침체가 되겠죠? 요 얘기가. 그리고 아무리 예측 기관들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예측하는 시각들은 지금 변함이 없다. 예. 올해 성장이 2.5%다.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의 GDP 기여도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비 대비해서 1% 이상, 예상치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 이것도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그리고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마치 실업률 발표와 함께 많이 갖고 있다. 우리가 지난 그 5월 13일 방송에서도 예. 워렌 버핏은 초불확실성사에서는 현금도 하나의 투자의 일환이라 생각해서 250조 정도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갖고 있다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 자금들이 일본 증시에서 한국 증시로 들어올까 하는 쪽도 방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마치 똑같은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인데 실업률 침체와 함께 마치 뭐냐 그때 애플 주식은 팔았죠. 예, 그렇죠. 애플 주식은 팔긴 했지만 사실 애플은 다른 문제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인공지능이나 다른 쪽에 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냐 후원금 지고 기부금 지었던 예. 것을 실망스럽게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주식을 팔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현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많이 경기 침체 우려로 나중에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현금을 보유했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더 부각시킨 면이 없지 그러면요. 있었죠. 5월 예. 13일 돼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250조 초불확실성 시대에서는 투자의 한 종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50조 정도는 상시적으로 갖고 있다는 방송도 해드렸습니다. 예. 이런 쪽에 마치 지표 자체를 똑같은 빨간색을 가지고 자기 그 논리를 합당화시키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됐던 변수가 바로 엔달러 환율인데요. 사실 지난 7월 회의만 하더라도 뭐 115엔까지 급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140, 뭐 장중한 때 149를 넘기기도 했었고요. 뭐 거의 150엔에 근접한 모습 아닙니까? 네. 우리 김채연 PD께서 예. 시간 내에 끝내드릴 테니까요. 엔달러 환율 오늘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을 한번 보시겠죠? 예. 이거 보면 아, 대체로 149 넘어갔네요. 149 넘었죠. 예. 장중한 때 150엔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실업률 발표 이후에 일시적으로 또 7월 그 일본은행 회의 이후에 금리를 예. 올리다 보니까 사실 141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엔결의 자금 청산 굉장히 됐고 그때 115엔까지 일부 유튜브의 방송에서 전문가라 해서 이건 이 방송의 애청해 주시는 김홍건 그 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얘기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115엔까지 폭락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예. 엔캐리 자금 이제 청산된다. 이제 엔고에 본격적으로 베팅한다. 일부 증권사의 추천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150엔 근접했습니다. 두 가지죠. 미국의 양대 지표가 지금 오히려 0.5%포인트 9월 FOMC에서 이렇게 인하하면 인플레 재발이 우려되니까 9월 FOMC의 0.5% 가능성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청산 우려는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기시다가 마찬가지로 마침내 사실 9월 말에 있는 연임의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누차에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베파가 부활할 것이다. 그럼 아베파는 엔저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바로 시장이 반한 거죠. 바로 반한 거죠. 엔달러 환율이 150엔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기시다 총리가 결국 연임에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화의 가능성 계속해서 얘기했죠. 예. 일본은 총리들이 되면 보통 두 차례 세 차례 연임을 합니다. 그게 가능이고 또 일본의 기시다만큼은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포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기가 안 좋습니다. 어제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 플러스 0.2%를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경기 순환 더블 딥이 됐습니다. 예. 작년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 0.1, 자,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 4분기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1분기에 마이너스 0.1%, 2분기에는 0.8%. 전형적으로 더블 딥입니다. 경기 순환적에서는 더블 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시청자분은 그렇죠.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기 문제에다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많은 비정치적 요인 내지는 정치적 요인으로 부담이 많았었죠. 그게 이제 9개 법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임 포기의 결정적 사유가 됐던 것은 비자금 사건, 가족들의 비자금 사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통일교, 우리나라가 표현하면 좀 안 되겠죠. 이제 통일교 자금의 연루 사건 이게 부담이 돼서 금리 인상을 압력을 가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당신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 압력을 부각하느냐? 여기까지 부담이 돼서 이 야망이 강한 기시다가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예. 모태기 간사장도 금리 인상 압력의 책임론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의 기시다로서의 후보로서는 상당히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정치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는데 청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리차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일 간의 금리차. 예.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0.5가 아니라 0.25로 좀 굳어지는 양상이고요. 지금 굳어지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잘못됐다. 자, 그때 당시에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 갔던 것이 지금 0.8%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140엔 가신 것이 지금 150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차 자 다시 벌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엔달러 환율 150엔 가죠.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엔캐리 자금 청산하시겠습니까? 엔캐리 자금 미국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보다 무엇보다도 일본 경제가 좋습니까? 미국 경제가 좋습니까? 일본 경제 사실 올해 상반기에 1분기 성장이 마이너스 0.6%, 2분기에 0.8%지만 요거 그러면 마이너스 0.6% 대비해서 0.8%는 더 좋은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떨어져서 마이너스 0.8%인데 예. 떨어진 수준에서 0.8% 상승했으니까 상반기는 0%죠. 베이스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0%. 하반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총선에서 지금 차기 총리를 놓고 지금 또 한 차례 정도 아베파와 비아베파 간의 갈등이 심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 IMF에서 0.5%, 1% 그보다 낮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장률은 2.5%입니다. 무엇보다도 펀더멘탈, 신체가 미국이 건강합니다. 건강해.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투자하시겠죠? 예.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